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요, 지금은 태풍만 아니라면 날씨가 흐려도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상황이라며 구조개혁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제지요,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서 왜 금리를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증가하니까 사실은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금리를 인하시키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결정 직후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으로 아쉽다는 반응을 표시한 데에 대한 작심 발언으로 읽힙니다. 사실은 대통령실에서는 금리 인하를 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시켰죠. 한국은행 총재가 웬 구조조정 타령이냐고 흘려들어선 안 됩니다. 거시경제를 보게 되면 인구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구조 등 비경기적 요인에 좌우가 돼 금리 효과가 무력해지는 데에 따른 통화정책 수장의 고원으로 곱 씹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 성장률은 지난 2001년만 해도 5.4%였죠. 1990년도에는 8%에서 9%까지 육박했었죠. 그 후 지금 줄곧 성장률이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내리막을 걸어 지난해는 1%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최악 수준의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하위권인 노동 생산성을 감안하게 되면 2030년도 이후에는 0%대로 추락하는 데 이어 2060년이 되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진입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이려면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을 통해서 고비용 구조를 깨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죠. 가면 갈수록 그 노동 인구가 줄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생산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도 손쉬운 재정통화 정책을 통해 임시 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정작 꼭 필요하지만 고통이 수반되는 구조조정은 지금 계속 미뤄왔습니다. 이 총재의 진단은 적확합니다. 노동, 연금, 교육 등 윤석열 정부의 3대 핵심 개혁 과제조차 이익 집단의 반발과 정치권의 무능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중진국으로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총재는 우리에게 해날 때를 기다려 구조조정을 할 여유가 없다며 단기 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한계 기업들이요, 지금 한 40% 육박하고 있잖아요.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익을 가지고도 이자 충당이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것도 3년입니다. 3년 기간 동안 평균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 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한계 기업인데요. 즉 좀비 기업을 의미하겠죠. 이런 기업들이 전체 기업의 40%에 육박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정 브리핑을 통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개 개혁의 저출생 비용을 더한 4+1 개혁 구상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국은행의 고언에 화답해 지지부진한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